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연기하면서 양국의 무력 충돌 사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통령은 시한 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불시에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라스베가스 사립학교 수학여행 중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10대 한인 학생이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미러키 지역의 한인 남성이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14시간 동안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0여 정의 총기와 수백 발의 총탄 등을 압수했습니다. 연방환경당국이 식수 속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노출 수준 측정과 건강 영향 규명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연기하면서 양국의 무력 충돌 사태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대통령은 시한 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란은 강경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소셜을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로 제시했습니다. 당초 6일로 예고했던 인프라 타격 시점을 7일로 늦추며 막판 협상 타결을 종용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타결이 무산될 경우 대규모 폭격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화요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발전소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다리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며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미친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거친 비속어까지 동원했습니다. 미군 인명피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으며 이란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F-15E 전투기 조종사 구조 성공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란 분석과 군사작전의 어려움을 실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공존합니다. 미국의 전례 없는 압박에도 이란은 물러서지 않고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반복될 경우 우리의 다음 공격 및 보복작전 단계는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자국 석유화학 단지 타격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을 명분으로 삼아 주말 사이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에너지 시설에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란은 미국에 협력하는 전 세계 AI 및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을 향한 보복 조치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중재안을 수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양측은 이후 15에서 20일에 걸쳐 최종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나 늘어난 파격적인 국방 예산안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어 의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이 3일 의회에 2027 회계연도 국방비로 약 1조 5천억 달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40% 늘어난 규모로 금액이 확정되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현대사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소수 집단과 빈곤층을 위한 핵심 연방보건, 주거, 교육 프로그램 폐지를 포함해 73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실행되면 연방 부채가 수조 달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불과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지출 삭감안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 요청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계획 발표 수일 전부터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탄약과 기타 물자를 다시 비축할 필요성을 들어 국방비 증액을 긴박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연방사회 안전망 프로그램과 기타 정부 지원을 희생하더라도 군사비 지출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보육,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 모든 개별적인 것들을 다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며 초점이 군사적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가 제안한 수준으로 군사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행정부가 현재 5주째 접어든 이란 전쟁의 상황을 자신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예산안에 앞서 발표한 서한에서 2027년 예산은 비국방 지출을 계속 억제하고 연방 정부를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비전을 이어나간다면서 이 방식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우편 투표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자격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를 포함해 22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과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지난 3일 보스턴 연방법원의 우편투표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주의 기준을 벗어난 기준을 근거로 연방우정청의 투표용지 배송을 차단하도록 지시하면서 우편투표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에 주들이 선거 시스템을 급히 개편해야 하기에 혼란이 발생하고 자격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어떤 대통령도 단독으로 규칙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우편 투표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각 주별로 선거관리당국이 연방 데이터를 활용해 관할 구역 내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각 주에 승인된 우편투표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요구하며 선거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불시에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결혼 기반 영주권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현장 조사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배우자 영주권 심사가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결혼 생활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문서 심사뿐 아니라 가정 방문, 주변인 조사, 심지어 SNS 활동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산하 사기탐지국에 따르면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NS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례를 관리하고 이민세관 단속국, 세관국경보호국, 연방수사국 등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장 조사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동거 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방 사용 여부, 생활 흔적, 공동 거주 환경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도 수집합니다. 최근엔 이웃 진술, 차량 등록 정보, 공과금 기록 등과의 교차 검증까지 병행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연계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진술과 실제 생활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인터뷰나 사기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엔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사기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총 11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아시아계 여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군인들을 모집해 위장 결혼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라스베가스 사립학교 수학여행 중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10대 한인 학생이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대배심은 최근 라스베가스 사립학교 알렉산더 도슨 스쿨 재학생 15세 한인 도미닉 김군을 아동 성착취 영상물 소지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성인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코스타리카 수학여행 중 발생했으며 수사당국은 김 군과 동급생 최소 3명이 같은 학교 학생을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 본 그리피스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영상은 스냅챗에 저장된 뒤 일부 학생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군이 이 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김 군이 누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코스타리카에서 발생해 성폭행 혐의 자체는 미국 내 형사 기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관할권 문제로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두 학생은 김 군은 3만 달러, 그리피스는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법원은 전자감독과 피해자, 미성년자 접촉 금지,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학교가 집단 괴롭힘과 폭행 정황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학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오는 14일 법정에서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러키 지역의 한인 남성이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14시간 동안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0여 정의 총기와 수백 발의 총탄 등을 압수했습니다. 미러키 지역 폭스뉴스는 33세 한인 남성 벤스 이 씨가 미러키 브렌트우드 인근 한 주택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경찰과 대치극을 벌인 후 체포돼 총 16건의 형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이 씨가 부엌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가져간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었으며 조사 결과 형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건총 등을 소지한 채 부모에게 방에서 나오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고 부모는 안전을 우려해 침실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은 집 안으로 드론을 투입했으나 이 씨는 산탄총을 발사해 이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후 10시 20분쯤 경찰은 최루탄 등을 살포해 대치 14시간여 만에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소총 4정, 권총 5정, 산탄총 1정, 소음기 또는 소음기 부품 5개, 탄창 약 27개, 탄약 약 800발, 방탄복 등을 압수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총기 소지가 불법인 상태였습니다. 미러키 검찰은 이 씨를 체포 불응, 총기 소지, 무기 사용 난동, 재산 손괴 등 총 16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의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40년 이상의 징역형, 3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연방정부 지원금 100만 달러를 확보해 오랜 수건 사업이던 하수관 교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시가 타이머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3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을 찾아 폴김 시장과 시 의원 등 타운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연방 정부 지원금 10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To be here in Powell Park. I love this community, and by the way, today, thanks to the mayor and the council who asked us to help fight in Washington for them, we're bringing back $1 million, Mayor. $1 million. What's it going to do for the people? For our flooding, to improve our sewer, our flood water drain lines. Right. 펠팍 폴김 시장은 확보한 연방정부 지원금은 그랜드 애비뉴 인근 노후 하수관 교체에 투입된다며 100년이 넘어 재기능을 못하던 낡은 하수관 크기가 2배로 늘어나면 그동안 반복됐던 홍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듀플렉스가 많이 지어서 물이 갈 데 없어서 홍수가 많이 나는데 그걸 위해서 홍수를 하수도 물을 그 파이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거 10인치부터 24인치 그랜드에서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홍수를 좀 덜 나게 하는 100만 불을 우리 지원금을 김 시장은 타운의 1, 2, 4 스트릿에 빗물 배수 시설 신설을 위한 결의안도 최근 타운 의회를 통과했다며 빗물 배수 처리 용량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갓 하이머 의원은 전달식에 이어 브로드애비뉴 한인 업소들을 직접 방문해 성과를 직접 홍보했습니다. 갓 하이머 의원실은 펠팍 100만 달러 헤어론, 테너플라이, 듀몬트 등 북부 뉴저지 8개 타운에 670만 달러가 넘는 연방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환경당국이 식수 속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노출 수준 측정과 건강 영향 규명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지난 2일 미세 플라스틱을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식수 오염물질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 목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미국인들은 식수 속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경고해왔지만 그 목소리는 무시되었다며 오늘 그런 일은 끝났다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5년마다 목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번엔 미세 플라스틱 외에도 항생제, 항우울제, 호르몬 등 의약품과 염소 소독 부산물,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부라 화합물 등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 등을 평가해 공공식수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을 허용할 것인지 등 규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상수도 시스템에서 미세 플라스틱 제거를 당장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규제가 도입되기까진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세 플라스틱 노출 수준 측정과 건강 영향 규명을 위해 1억 4,400만 달러 규모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입자들이 면역계, 내분비계, 신경계와 상호작용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식수안전 강화를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부는 실질적 규제 없이 홍보성 조치에 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은 5일 밤사이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장소는 백악관 맞은편에 위치한 라파에트 공원 인근으로 비밀 경호국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자정 이후 공원과 주변 지역을 수색했지만 부상자는 없었고 용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으며 백악관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S에 따르면 백악관 업무는 정상적으로 유지됐으나 해당 지역의 경비는 강화된 상태입니다. SS는 워싱턴 DC 경찰 및 미 국립공원 경찰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교육부가 공립대학에 요구한 입학 관련 상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17개 주에 적용됩니다. 이들 주 소속 공립대학들은 정책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소송에 참여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이번 행정부의 공세는 위험하다며 학생들은 개인정보가 연방정부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어서는 안 되며 대학도 불법적인 요구에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각 대학의 최근 7년간의 지원자의 인종, 성별, 시험 점수 등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NYPD가 발표한 2026년 3월과 1분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으며 지난 2018년 기록했던 역대 최저 60건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1분기의 주요 범죄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빈집털이의 경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급감한 총 2,587건이 발생했으며 중절도 역시 3.6% 줄어든 1,208건을 기록했고 강도 사건도 2,941건으로 7.9% 줄었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제외한 주요 범죄가 일제히 줄면서 1분기에 뉴욕시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총 25,582건으로 지난해 1분기 27,003건 대비 1,421건,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에서 한방 침술 치료를 건강보험에 의무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면서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지난 31일 한방 침술 치료 건강보험 의무 적용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02표, 반대 43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론김 주 하원 의원은 침술은 동양의학에서 오랜 세월 치유 촉진 및 통증 치료법으로 인정받아왔다며 침술 건강보험 의무화 적용 법안이 최종 통과돼 침술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존 리우 뉴욕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같은 내용의 주 상원 법안은 지난 1월 12일 주 상원 보험위원회에서 가결된 상태로 현재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관련 주 상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90일 후 발효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약간 구름이 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